자, 함수의 극한 대부분이 지금 익숙할 테니까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극한이라는 건 사실은 미분을 엄밀하게 정의하기 위해서 극한을 배우는 건데 극한을 증명하진 않아요. 이거는 대학교 1학년 때 우리가 하게 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극한은 직관적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직관적으로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내가 낙하님 심해서 지금 벌써 약간 울렁거린다. 네,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볼 거냐면은 그 전에 함수값이라는 게 있었죠. 예를 들면 F1이라는 의미는 X가 정확하게 1일 때의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었다면 X가 정확하게 1일 때의 Y좌표를 보는 게 우리가 함수값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려는 거는 정확히 1일 때가 아니야. 1에 X좌표 한없이 가깝지만 1보다 조금 작을 수 있잖아. 0.999 이렇게. 또는 1보다 아주 조금 큰 1.0001 그런 것들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될 거고 X가 1보다 작지만 1에 한없이 가깝다를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었죠. X 화살표 1 한 다음에 1보다 조금 작은 거야 하면 옆에다가 부호를 생뚱맞게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약속을 했었죠. 1보다 조금 큰 거를 의미할 때 1 플러스 얘네들을 합쳐서 우리가 1보다 조금 작거나 1보다 조금 큰데 1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어. 합쳐서 표현할 때는 X가 1로 갈 때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그래프상에 표현을 하면은 예를 들면 1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X값이 1보다 조금 작을 때를 봐라. 이거랑 똑같은 말이야. 안 속해.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서 가까워져서 1보다 조금 클 때의 X좌표를 봐라.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두 개를 합친 게 3번이 되는 거죠. 뭐 이런 느낌이고 이거 빠르게 넘어갈게요. 왜냐면 이거는 들어 바르기가 될 거야. 처음이 아니면.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 자, 우리가 처음에 좌극한과 우극한 단어를 먼저 정의를 하는 편이에요. 자, X가 정확히 1일 때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거 1보다 조금 작을 때를 보는 거죠. X좌표가 1보다 조금 작을 때 그 fx값, y좌표는 어떻게 변할까? 그래프를 따라서 우리가 쭉 가보면 자, 1번은 주황색으로 써볼게요. X좌표 1보다 조금 작을 때니까 1일 때보다 조금 왼쪽에 있을 때 상황이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따라서 쭉 1에 가까워질 때 이 점, 이 점의 y좌표를 읽어주면 되는데 지금 y좌표가 x가 1보다 조금 작을 때는 2보다는 조금 작겠죠? 그러면 1.999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근데 우리가 극한에서는요. 따라서 2에 가까워진다. 따라해줄래요? 아무도 안 따라해. 다 모르겠다. 따라해주세요. 2에 가까워진다. 2에 가까워진다. 시간에 잘하면서 대답을 안 해줘. 깜짝 놀랐어. 2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자, 세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이거 첫 번째 표현은 주로 문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우리가 직접 쓸 때는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이 두 가지 표현을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읽는 방법은 종민아 읽어주세요.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죠? 와! 리미트. 이거 LIM에서 리미트라고 읽었었죠? 리미트 한 다음에 x가 1 이 왼쪽 마시고요. 따라하세요. 다 같이 따라해봅시다. 리미트 따라해주세요. 따라하세요. 리미트 나 지금 토할 것 같단 말이야. 가뜩이나 낯가림 심한데 모르는 사람 10명이나 앞에 앉아있으니까 죽을 것 같아. 따라서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fx는 2 이렇게 읽어주면 되고요. 이 의미는 x좌표가 1에 엄청 가까워지는데 1은 아니야. 1보다 아주 조금 어떨 때 작을 때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0.999 이럴 때야. 그때 관찰 대상 fx y는 fx라고 했으니까 fx가 있는 y좌표를 의미하겠죠. y좌표가 몇에 가까워진다. 2에 가까워진다. 2는 아니야. 2보다 사실 조금 작지만 2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면 리미트의 결과는 그냥 가까워지는 대상을 써주면 돼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이걸 한글로 읽을 때는 따라하세요. x는 1에서의 왜 한 박자 느린 거야? 해주세요. x는 1에서의 관찰 대상 fx 좀 따라서 fx의 극한인데 우리가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이렇게 왼쪽에서 1에 가까워지니까 좌극한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따라서 fx의 좌극한 또는 좌극한 값이라고도 하는데 또 귀찮아서 생략하고 좌극한 이렇게 불러요.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요? 따라하세요. x는 1에서의 fx의 좌극한이 2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이 표현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자면 리미트 기호 쓰는 약속이야. 우리가 한없이 가까워질 때를 관찰하겠다. 그러면 따라하세요. 리미트 이건 한없이 가까워질 때를 표현한다 라는 기호예요. 그리고 얘는 누가예요. 따라서 누가? 여기서 x가 이 a는 어디에 가까워질 때를 의미하는 거야? 따라서 어디에? 어디에?
근데 A에 가까워지는데 왼쪽에서 가까워질 수도 있지만 오른쪽에서 이렇게 1에 가까워질 때도 있거든. 그래서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을 해주는 거였죠. 그리고 여기에는 누구를 그때 관찰할 건지, 그 상황에서 누구를 관찰할 건지 쓰고, 얘는 2는 아니었죠. 2보다 조금 작았지. 근데 2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가까워지는 그 값을 결과로 2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걸 우리가 자극한 얘가 지금 여기 있는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의 fx, 얘를 한글로 표현하는 게 x는 1에서의 fx의 자극한, 이렇게 똑같은 의미인 거야. 그게 이다 식으로 표현, 한글로 표현. 네모로 표시만 해줄까요? 같은 의미다. 네모 뜨면 금방 하겠죠? 아, 네모 진짜 정성스럽게 치네. 이렇게 좀 쳐도 돼. 이거 점수 얘기는 아니네. 자, 봅시다. 두 번째는 간단하게 빠르게 보고 넘어갑시다. f-0.99를 보고 싶은 거야. 이거는 뭐에 가깝죠? 이제 숫자가? 마일에 가깝죠? 근데 마일보다 조금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죠. 이게 작다고 말하면 안 돼. 음수는 절대값이 작은 게 큰 숫자니까. 그럼 얘는 마일보다 조금 클 때니까 x가 마일에 가까워지는데 마일보다 사실 조금 어때? 크다 그래서 플러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때 fx를 관찰했더니 그러면 좀 클 때니까 좀 더 오른쪽에 있을 때를 관찰해야 돼서 마일이 여기 있죠? 그러면 마일 오른쪽에서부터 출발해서 마일에 가까워질 때의 이 값을 관찰했더니 y좌표가 0보다는 조금 어떨까? 좀 작을 거야. 왜냐면 정확히 x가 마일일 때 마일, 0 이렇게 딱 되거든. 근데 나는 마일보다 조금 작을 때를 보니까 y좌표가 조금 0보다는 작겠네. 근데 0보다 조금 작다라고 쓰는 게 아니라 극한, 좌극한의 결과는 0이라고 그냥 말해주면 돼요. 0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읽는 방법이 뭐 사람마다 다른데 그냥 이거 1대라고 잘 안 읽어요. x 화살표 마일 플러스 1대 이렇게 잘 안 읽고 그냥 이거 그냥 얘 읽듯이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이렇게 그냥 읽는 편이에요. 근데 이걸 꼭 굳이 정확히 읽겠다 그러면 x 화살표 마이너스 1 플러스 1대 이렇게 읽긴 해야겠지? 그렇게 읽는 건 잘 못 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0에 가까워지니까 답을 0으로 써주고 한글 표현만 읽고 넘어갑시다. 따라하세요. x는 마일에서의 x가 마이너스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인 거죠? 틀렸네? 아, 맞아. 네, 마일에서의 관찰 대상이 누구의? fx에 어느 쪽에서 가까워졌다고 했으니까 오른쪽. 그러면 무슨 극한? 우극한 또는 우극한 값이 몇이다? 이렇게 말해주면 된다는 거죠. 네, 이게 따로 필기할 건 없으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좌극한과 우극한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었고요. 반복 수업을 했을 테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원래 이거 막 예제로 연습시키고 막 이러는데 굳이 지금 상황이겠군요. 자, 함수의 수렴과 발산인데요. 자, 수렴은 두 가지의 의미로 정의가 돼요. 그냥 수렴할 조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한 가지로 말하면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수렴은 두 가지로 정의를 하게 되고요. 자, 첫 번째,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 2에서의 뭐라고 읽으면 될까? 좌극한. 그럼 얘는 몇에서의 뭐? 2에서의 우극한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그럼 얘는요? 1에서의 좌극한. 이름 뭐였지? 하윤아, 이건 뭐라고 읽어야 돼? 1에서의 우극한. 정확히 말하면 따라하세요. x는 1에서의 관찰 대상이 누구? fx의 무슨 극한? 우극한.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1에서의 우극한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할게요. 자, 관찰을 해봤어. 그냥 너네 그래프 따라가면서 해보면 되겠죠? 그것만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자, 2-는 2보다 조금 어떨 때? 작을 때니까 이 왼쪽에서 출발해서 2에 가까워질 때 이때의 y좌표를 관찰하는 거고, 자, 2 플러스는 2의 오른쪽에서 2에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이때를 관찰하는 거야. 둘 다 몇에 가까워지고 있죠? 1. 그래서 따라하세요. 좌극한 1이다. 누구도 1이에요? 우극한도 1이다. 좌극한, 우극한이 똑같다? 한 곳에서 이렇게 모이잖아요. 이런 경우 우리가 따라하세요. 수렴한다. 어디로 수렴하냐고 묻는다면 지금 둘 다 몇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따라하세요. 1로 수렴한다. 표현이 4개나 있죠? 근데 다 알고 있어야 돼. 귀찮게도. 자, 수렴한다. 1로 수렴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좌극한도 1, 우극한도 1이니까 그냥 좌우 떼버리고 그냥 따라하세요. 극한 값이 1이다. 좌극한, 우극한이 똑같잖아? 그럼 그냥 좌우 떼버리고 극한이 1이다. 그 값이 1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1로 따라서 존재한다. 라고도 말을 하기도 해요. 4가지 표현 다 알고 있어야 돼. 자, 한번 복습하고 넘어갑시다. 따라서 수렴한다.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어디로 수렴한다? 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1로 수렴한다 라고 말하면 되고요. 자, 뭐가 존재한다 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요?
극한 값이 존재한다. 좌극한, 우극한 똑같다? 그럼 좌우 빼버리고 극한 값이 존재한다, 극한이 존재한다. 그게 몇인데라고 말하면 따라서 극한 값이 1이다. 또는 극한이 1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거야. 자, 근데 1에서의 좌우 극한을 봤더니 1에서는 지금 좌극한이 몇이죠? 2, y좌표 2에 가까워지죠? 좌극한 2. 우극한은 오른쪽에서 따라가 봤더니 몇이에요? 0에 가까워지고 있죠? 좌극한, 우극한이 달라요. 그럼 따라하세요. 수렴하지 않는다. 말이 좀 길죠? 그냥 이 말 썼으면 좋겠는데 새로운 단어 또 만들었어. 따라하세요. 발산한다. 발산의 정의는 따라하세요. 수렴하지 않는다. 발산은 수렴하지 않는 걸 우리가 줄여서 발산이라고 말을 하기로 약속을 한 거야. 자, 그리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좌극한, 우극한이 똑같아? 그럼 뭐가 존재한다라고 말한다고요? 극한값이 존재한다. 근데 만약에 값이 달라?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다.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수렴하지 않는다, 발산. 세 가지 표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셋 중에 너네가 표현하는 거 셋 중에 뭘 써도 상관없지만 문제에서 어떻게 말해주든 다 하나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기본적인 개념 복습이죠. 자, 우리가 이제 수렴할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수렴할 조건은요, 두 가지예요. 따라하세요. x는 a에서, 정확히는 따라하세요. 특정 지점에서 x가 특정 값일 때 수렴할 조건과 뒤에 이제 새로운 게 또 나와요. 그래서 특정 값일 때 수렴할 조건, 이거 정확히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한다, 누구랑 누가 같으면 존재한다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죠?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네요. 그래서 A에서 좌극한하면 A-로 갈 때 fx, 우극한하면 A 플러스로 갈 때 fx. 둘이 어떠면 같으네요. 우리가 존재한다, 수렴한다. 한글로 밑에 한번 써볼까요? 이거 부르기 편하게 따라하세요. 좌극한은 우극한, 따라하고 좌극한은 우극한,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다. x는 a에서 f가 수렴할 조건이 뭐냐? 그러면 f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고요. 참고로 이거는요, 이 아래 내용은 이제 2단원 함수의 연속해서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극한 풀 때도 연속을 아예 안 배운 친구는 이제 없잖아요. 한번 배우긴 했잖아요. 이 정도만 그냥 그렇구나 하고 알아놓으면 조금 편해요. 자, 연속은 따라서 끊어져 있지 않다. 이건 조금 애매한 표현. 엄밀하게 표현하면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냥 끊어져 있지 않은, 이런 다항함수, 포물선 2차 함수 있어요? 안 끊어져 있죠? 그런 함수를 말을 하는 거야. 끊어져 있지 않으면 항상 따라서 좌극하는, 우극하는 함수가 이게 항상 똑같아요. 자,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끊어지지 않는 함수가 있잖아. 다항 함수가 있잖아. 좌극한 거해라. 그럼 아니,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야? 함수가 1에서 좌극한 거해라. 그럼 f1 함수가 그냥 써버려도 돼요. 우극한 구해라도 뭐 쓰면 돼요? 함수가. 그리고 항상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좌극한, 우극한 똑같다? 그럼 이걸 합쳐서 우리가 뭐라 부르기로 했죠? 극한 또는 극한값. 극한값과 똑같다니까 극한값 구해라. 그러면 함수값 구하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연속 내용이지만 그냥 미리 이 정도만 좀 알아봅시다. 따라하세요. 연속함수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다. 이 정도만 그냥 알아놓고 넘어갑시다. 쓸 거는 없죠? 그냥 다 써놔서 바로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우리가 표현하기 애매했던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호를 정했어요. 자, 이런 기호 우리가 뭐라고 읽었죠? 무한대라고 읽었었죠? 자, 무한대는요 되게 중요한 거야. 자, 따라하세요. 한없이 커지는 상태. 이거는 값이 아니야. 한없이 커지는 뭐라고요? 상태라는 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자, 우리가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을 조사한다라고 하면은 좌극한은 어떻고 우극한은 어떤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이걸 보는 걸 극한을 조사한다 그래요. 자, 마일에서 내가 조사를 하려고 했어. 그러면 마일에서의 무슨 극한이랑 무슨 극한을 보면 된다고요? 좌극한과 우극한. 좌극한 주황색으로 써볼게. 그러면 마일이 여기죠. 딱 여기 마일 지점이니까 마일 왼쪽에서 마일 가까워지는 이렇게 그래프를 따라 쭉 이동을 해보면 돼요. 근데 와, 이거 또 뭐야? 그래프 쭉 따라가는데 그래프가 끝이 없어. 계속 올라가요. 그럼 몇에 가까워진다고 말해야 돼? 방법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한없이 커지는 상태라는 기호, 무한대를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리미트, 따라하세요. 리미트 x가 1, 마일 마이너스로 갈 때 fx는 무한대.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한없이 커지는 상태면 이 값은 아니지만, 값이 아니라 는을 쓰면 안 되지만 그냥 편의상 어떤 상태다라는 걸 는 무한대로 쓰기로 약속을 한 거야. 자, 그럼 이거는 좌극한이에요. 좌극한은 줄임말이야. 따라서 좌극한 값. 근데 무한대는 값이야, 상태야?
그러면 정확한 값이 있는 건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상태로는 표현 가능하지만 정확한 값으로 말할 수가 없죠. 그러면 정확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따라서 정확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우극한도 봤더니 우극한은 평수를 한번 오른쪽에서 따라가 봤더니 계속 올라가요. 값을 정확히 몇이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무슨 기호로 표현한다고요? 무한대. 그럼 다 같이 읽어볼까요? 리미트 x가 마일 플러스로 갈 때 fx는 무한대.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값으로 착각하면 안 돼. 이건 값으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무한대라는 기호로 상태를 표현한 거야. 뭘 주로 실수하냐면 따라서 정확한은 무한대, 우극한은 무한대. 둘이 값이 어떻네? 둘이 값이 어때요? 알았어. 둘이 이랑 똑같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리미트 x가 마일로 갈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가나 플러스로 가나 둘 다 fx의 결과가 뭐가 되는 건 똑같아요. 이건 똑같지. 그러면 합쳤었네? 그럼 극한값이 무한대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합쳐 쓰는 건 괜찮아. 근데 이거는 값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그럼 따라하세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걸 우리가 수렴한다, 발산한다 둘 중에 뭐라고 말해야 되죠? 이거 발산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따라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플러스 무한대라는 뜻인 거죠. 그러면 플러스 무한대가 있으면 뭐도 있겠어? 마이너스. 아래로 쭉 내려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말하면 돼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fx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지금 여기 새로 정리되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처음에 막 새로운 정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너네가 꼼꼼하게 좀 잘 이건 익혀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에어컨을 틀어도 될까요? 머리가 뜨겁다.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도 할 수 있게 되냐면, 자, 지금 이 유리함수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자,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지겠죠? 오른쪽 끝이?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고 있죠? 예를 들면은 y는 x분의 1 마이너스 2 이렇게 유리함수, 우리 수학 하에서 배웠던 유리함수죠? 얘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면은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따라하세요. 오른쪽 끝이 마이너스 2에 가까워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방법이 원래 없었어요. 표현 못해. 근데 우리가 이제 극한을 정의하면 표현할 방법이 생기는 거야. 자, 봐. x좌표가 엄청 커질 때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거는 그래프의 오른쪽 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표현하는 방법이 되는 거야. 그때 관찰 대상인 fx가 y좌표죠. y좌표가 몇에 가까워진다. 실제로 y보다 조금 어떨까? 이 정분선이니까 안 나올 거 아니야. y보다 조금 클 거야. 근데 y에 가까워진다? 그럼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따라서 fx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로 수렴한다. 타이핑에다 뭔가 잘못했네. 이게 무슨 일이야?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 맞죠? 실한가? 내가 종종 못하는 애니까 주로 새벽에 하니까 제정신이 아니야. 자,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 라고 쓰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의 오른쪽 끝과 왼쪽 끝, 여기는 그러면 x좌표가 한없이 작아질 때겠죠? 그래서 새로운 기호를 정의할 필요는 없어. 무한대에다가 뭐만 앞에 붙여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그러면 절대값은 한없이 커지지만 부호가 반대. 그래서 한없이 작아진다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할 때 fx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그래프의 양쪽 끝도 이제 리미트 그리고 무한대 기호를 여기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지금 이거 다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얘기를 잠깐 하자면, 자, 보세요. 분명히 우리 아까 수렴한다의 정의가 뭐였죠? 누구랑 누가 같으면? 좌우극한이 같으면, 좌극한 함수 좌우극한이라고 말할게. 좌우극한이 같으면 수렴한다 그랬죠? 자, 오른쪽 끝이 좌우극한 우극한 그런 게 없어. 계속 쭉 이어져 가니까. 얘는 수렴의 정의가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가 아니야. x가 특정 값일 때 관찰하면 좌극한 우극한을 보고 같으면 수렴한다. 근데 만약에 그래프 왼쪽 끝이나 오른쪽 끝을 볼 때는 따라하여 특정 값에 가까워지면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좌극한 우극한 보는 게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수렴의 정의를 묻는다면
이거는 안 써도 돼요. 간단 정리를 해줄게. 수렴이 뭐야? 라고 묻는다면 좌극한 우극한 하면 틀린 거예요.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눠줘야 돼. x가 특정 지점일 때 조사할 경우다. x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 또는 어디로 갈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x 화살표 쓰기 따지면 x는 불가능한데 좀 엄밀한 표현을 쓰자면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x 화살표 A 근처에서의 조사가 한없이 커질 때와 한없이 작을 때의 그때 극한 조사가 달라요. 자, 특정 지점에서의 수렴 조건 뭐랑 뭐가 같다? 이렇게 바로 말할 수 있으면 되고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로 갈 때는 뭐 하면 그냥 수렴한다 말하기로 했어요? 특정 값에 가까워지는 안 생겨요. 구분할 수가 있으면 되는 거지. 정확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건 이제 특정 값일 때의 수렴 조건이 나와요. 자, 그래프 그리기는요, 이제 2학년 올라갔을 때 수원하다 보면은 유리함수, 무리함수 막 이런 거 그리는 거 다 까먹어가지고 복습을 하는 건데 너희는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간단하게 몇 개만 딱 볼게요. 자, 이거 어떻게 그리는지 알아요? 이거 원래 너네 못 그리는 게 정상이야. 얘를 그리는 건 계정 미적분을 배우면 이제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자꾸 나오니까 설명을 하려고 넣었어. 자, 제곱하잖아요? 그럼 원래 거를 그냥 원래 게 예를 들면 얘 한번 제곱이 없다 생각하고 그냥 제곱을 전체 이렇게 써도 되지. 원래 안쪽 것만 써볼게요. 그러면 원래 거는 수직점선이 마이너스 2일 때 생기고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서 그리고 간단한 모양만 보면 그냥 따라하세요. 음수 부분을 뒤집느라 이렇게 뒤집으면 돼요. 이렇게 생겼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세한 거는 계속 미적분 하면서 엄밀하게 하고 지금은 그냥 대략적인 모양만 알면 되기 때문에 제곱하면서 마이너스 뭐 3이었으면 제곱하면 9. 그래서 위쪽으로 y좌표가 다 올라갔다. 그러니까 저거 올려진 걸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절대값과 모양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나머지 너네가 보시고요. 자, 여기는 쭉쭉 그냥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얘도 좀 여기 처음 나오는 거야. 자, 유리함수야. 몇 차분의 몇 차의 유리함수인가요? 1차분의 3차. 근데 모양을 딱 보니까 뭐가 되네? 약분되죠. 약분하면 얘가 x 마이너스 몇 차 함수였구나. 그럼 생각을 해봐. 야, 이렇게 주면 되지 왜 이렇게 줬어? 바보야? 왜 이렇게 줬을까요? 그렇지. 따라하세요. 정의역은 처음 주어진 상태에서 관찰. 식을 이렇게 줬으면 어차피 약분될 걸 이렇게 준 이유가 있어요. x가 몇일 땐 정의하지 마라. 2일 때 정의하지 마라.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래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 뭐 0, 1, 그리고 x가 2일 때는 2점으로 잡을게요. 2일 때는 정의하지 말고 구멍을 뚫어주세요. 2차 함수인데 구멍 뚫어주세요 라는 의미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봐봐. 내가 y는 x 플러스 1 그린 다음에 나 마이너스 1에서는 아니야. 마이너스 2일 때 구멍 뚫는 걸 쓰고 싶은데 주황색 할까요? 나 마이너스 1에서 구멍 뚫는 애를 쓰고 싶은데 그럼 얘는 약분되는 유리함수로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야. y는 한 다음에 약분되고 x 플러스 1 됐으면 좋겠지. 근데 누구만 약분하면 세팅해주면 되는 거야? x 플러스 이렇게 정해주면은 일단 마이너스 2일 땐 정의하지 않고요. 약분해서 1차 함수 그려주시면 돼요 라는 의미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것만 너네가 좀 신경 써주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따로 뭐 쓰지 마세요. 굳이 한번 다 쓰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무리함수 안 할게요. 구간 분할함수. 참고로 구간이란 말은 우리가 연속 파트에 연속 단어 2단원에서 처음 나오는 용어죠. 지금은 이제 구간이라는 기회가 된다면 따라하세요. 범위를 나누어 정의한 함수. 그걸 나중에는 구간 분할함수, 구간 분할함수, 구간을 나누어 표현한 함수라고 불러요. 나는 구간 분할함수 표현을 좋아해요. 따로따로 그리면 되는 거죠. 열심히 잘 그리시고요. 자, 절대값 함수. 이거는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인데 그냥 줄여서 절대값 함수라고 부르고요. 힘내세요. 그리면 되게 적어 올리면 되겠죠? 자, 이제 함수의 극한의 성질. 너무너무 중요한. 자, 함수의 극한의 성질, 또는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2번 두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2번이야. 얘를 이용해서 나오는 유형도 많고 이제 얘를 정확히 모르고 있으면 틀리는 킬러 문제도 있어요. 철풍버튼 답이 없어. 이거를 잘못 들으세요. 자, 일단 함수에 따라서요. 함수의 극한의 성질. 이 이름은 지급도록 나올 테니까 알아보세요. 얘는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x가 a로 갈 때 fx 이렇게 하면은 이거 a 마이너스도 아니고 a 플러스도 아니야. 거의 좌극한도 아니고 우극한도 아니야. 이게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합쳐서
극한 A수의 극한이 몇이다? 알파 또는 따라하세요. 알파로 수렴한다. 일단 전제 조건은 따라하세요. 수렴할 때 F도 수렴하고 G도 수렴한다면 이 두 가지를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했나요? 자, 그랬을 때 얘는 간단해요. 그냥 C, Fx인데 여기서 C는 기준 문자가 X일 때 C는 상수 취급을 당하는 상수의 역할을 할 때를 얘기를 하는 거야. 따라하세요. 실수면은 상수가 곱해져 있잖아. 밖으로 빼내도 돼요. 밖으로 빼내서 곱하기. 이렇게 해도 결과가 항상 똑같더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알파라고 했으면 C 알파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따라서 실수면은 빼낼 수 있다. 빼낼 수가 있고요. 자, 얘가 중요해요. 자, 지금 F, G를 더했을 때도 그렇고 빼도 그렇고 곱하기는 다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F와 G를 사치계산했을 때 지금 리미트 안쪽에 이 두 식이 동시에 들어가 있었지. 근데 이거를 리미트 두 개로 따라하세요. 분리. 근데 아무렇게나 분리를 하면 안 돼. 전제 조건은 F랑 G가 뭐 할 때라고 전제 깔려있나요? 수렴할 때. 따라서 수렴하면 분리할 수 있다. 주로 틀리는 게 수렴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냥 분리해서 틀리는 케이스가 많아요. 뭐가 보장돼야 분리할 수 있다고요? 수렴한다는 각각의 극한값이 극한이 존재한다. 수렴한다 라는 전제 조건이 있으면 분리할 수 있고요. 분리하면 얘는 아까 알파로 수렴한다 그랬고 베타로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알파 베타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처음이랑 끝만 보면 자 리미트 한 다음에 F 사치관산 G였죠? 그냥 F가 아까 어디로 수렴한다 그랬고 알파 G는 어디로 수렴한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 F 플러스 G다?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그냥 계산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하세요. 수렴하면 대입해서 계산가요. 하나는 얘기고요. 자, 예를 들면 어떤 소리냐. 리미트 한 다음에 X가 이 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배우기 전에는 극한 구해라? 그럼 무조건 그래프를 먼저 그려. 좌극한, 우극한 같으면 수렴한다. 극한값 몇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모든 애를 다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X가 1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 나누기 뭐 X 플러스 이렇게 있다. 이거 그래프 개같잖아. 그리기 싫잖아.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극한의 성질 이용해서 정리를 하겠다는 거고 얘보다 좀 더 쉬운 예시를 들어줄게요. 이렇게 하면 시창항상 이거 인수분해해서 그리는 건 끔찍하죠? 말도 안 되죠?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극한을 조사해라라고 한다면 그래프를 안 그리고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몇으로 가든 상관없이 x랑 관련된 c 상수값이 들어간다면 예를 들어 5 이렇게 다시 해보세요. x가 몇으로 가든 이거 y는 5 상수함수기 때문에 항상 y좌표에 몇에 가까울까? 이렇게 될 거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y는 x를 본다면 y는 x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x가 a일 때 좌극한, 우극한 전부 다 어디에 가까워질까? a. 그래서 이거는 항상 요 값을 그대로 대입한 거랑 똑같아. 자,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풀 수 있냐면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곱하기 x 곱하기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은 자, 이거는 x가 1로 가잖아? x는 어디로 수렴할까? 1로 수렴하겠죠? 이거 어디로 수렴할까? 1, 1, 1, 1 전부 다 수렴하죠? 수렴 곱하기 수렴 곱하기 수렴 곱하기 수렴에다가 더하기 3은 3이죠? 얘는 몇으로 수렴해요? 1. 얘는 몇으로 수렴해요? 맞아. 전부 다 수렴하지. 그럼 싹 다 리미트 x 싹 다 분리를 해서 계산을 해도 되더라. 그래서 어차피 다 분리해서 하나씩 계산할 바에 처음부터 그냥 집어넣은 거랑 결과가 똑같네. 이렇게. 그래서 는 해가지고 1 대입해서 1 플러스 대입해서 3 마이너스 4 그래서 몇? 이렇게 계산하는 게 함수의 극한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따라서 수렴하면 대입해서 계산가네. 네. 우리가 막 대입 관찰해가지고 무한대분의 무한대 0분의 0 막 이런 거 했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근거가 함수의 극한의 성질에서 수렴, 사치관산 수렴은 우리가 계산해서 처리할 수 있다. 자, 주의할 건 항상 함정으로 나오는 거 따라하세요. 분모는 0이 아닐 때 나누기를 했다? 그럼 우리가 나누는 식, 얘가 분모의 역할. 이 G분의 F랑 똑같은 말이겠죠? 얘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 분리하고 계산하고를 할 수 있는 거야. 따라서 분모는 0이 아니다. 이것만 조심을 하시면 되고요. 밑줄 한번 쳐보자. 분모 0이 아니다, 선생님. 더하기 빼기 곱하기 상관없어. 나누기를 해서 분리하고 계산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 그럼 나누는 역할. 분모의 역할이 내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는지 확인을 꼭 해야 돼요. 자, 지금 얘는 지금 x가 a로 갈 때였죠? a 플러스로 갈 때, a 마이너스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다 똑같아요. 극한이 존재하면 또는 좌극한이 존재하면 분리하고 계산할 수 있다.
A 플러스 A 플러스 A 플러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우칸이 존재하면 분리하고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만 좀 기억해 봅시다. 따라서 수렴하면 분리할 수 있다. 두 번째, 따라서 수렴하면 대입해서 계산할 수 있다. 이거는 쉬운 문제. 스틸러 문제 함정으로 나오는 건 이런 거예요. 수렴하면 분리가 돼. 둘 다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이건 합답형, 기억니은 모르는 거 모르시오에서도 나오고 이제 킬러의 이 부분으로 나오는 거니까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다음으로 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그래도 안 그리고 그냥 계산해서 처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극한의 성질 이용해서 우리가 참거짓 판단, 명제 판단을 하는 것부터 한번 해봅시다. 아, 제목이 어디 갔어? 명제 판단 어디 갔어요? 잘라나갔네. 자, 해봅시다. 자, F랑 G가 극한이, 그러니까 리미트 F, 리미트 G가 존재한다. 따라서 극한이 존재한다.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따라서 X는 A일 때, FX의 극한이 존재한다. 그걸 줄여서 그냥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존재.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얘는 다른 말로 따라하세요. F? 수렴. 이게 존재한대. 그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G도 수렴한다. 그럼 수렴은 수렴한데? 그러면 얘 보세요. 얘 수렴하죠? 얘 수렴하죠? 따라하세요. 수렴 빼기 수렴. 그럼 내 리미트 뭐 할 수 있어? 분리하고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예를 들면 뭔지 모르겠지만 존재한다 그랬지. 얘가 알파로 치고요. 얘 베타로 칠게요. 그러면 얘는 알파로 수렴하고 얘는 베타로 수렴하네. 그럼 내가 리미트를 뭐 할 수 있다고? 분리를 해요.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로 분리할 수 있더라 라는 거죠. 그런 다음 아까 얘가 지금 몇 수로 수렴한다고 내가 설정했고 알파 얘는요? 베타. 그럼 뭐라고 그냥 계산해도 된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수렴한다.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 따라하세요. 두 수렴으로 한 수렴 보자. 얘 수렴하죠? 그럼 얘네들의 사칙연산으로 만드는 애 수렴도 보장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외우면 좀 편해요. 따라서 두 수렴으로 한 수렴 보자. 그러니까 극한이 존재하는 수렴하는 게 몇 개는 주어져야 돼? 두 개는 주어져야 돼. 그 두 개가 주어졌을 때 걔네 둘의 사칙연산으로 이루어진 식의 극한도 보장해줄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존재한다. 보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F가 존재한대요. 그래서 특이하게 G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F분의 G가 존재한대요. 그럼 따라서 두 수렴. F 수렴하고 F분의 G 수렴하죠? 그럼 얘네들의 사칙연산으로 만드는 수렴의 보장이 돼요. 자, 근데 G가 어떤지 물어봤잖아요. 자, G는 얘네들의 사칙연산. 얘랑 얘를 뭐 하면 G만 딱 나올까? 곱하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얘 봤더니 리미트하고 X가 A로 갈 때 fx 곱하기 G, fx분의 gx 이렇게 써도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봤더니 f가 뭐 한다 그랬고 극한이 존재한다. 수렴한다 그랬죠? f분의 g도 뭐 한다 그랬을까요? 수렴이죠? 그러면 내가 수렴하니까 뭐 할 수 있고 분리할 수 있고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만약에 알파, 이게 베타, 그럼 알파 곱하기 베타로 수렴하겠구나. 존재를 보장해 줄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세 번째 봅시다. F에 수렴하면 G는 F 수렴해요. 그때 G는 어떻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따라하세요. 두 수렴으로 한 수렴 보자. 하려면 얘네들을 어떻게 사칙연산하는지를 잘 봐야 돼. 왜냐? 아까 누구는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나누기 할 때. 나누기 할 때 나누는 애가 여기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 조건이 있어야 보장이 돼요. 자, 그럼 얘는 G는 어떻게 쓸 수 있겠니? 들어주세요. G만 나오려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fx에다가 나누기 하고 gx분의 fx하면 역수를 곱해주면서 f 소가되고 g만 딱 나겠죠? 근데 얘는 수렴하죠? 얘도 뭐예요? 수렴해요. 근데 나누기 때문에 얘 나머지는 얘가 뭐가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 돼?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으면 분리해서 계산하는 걸로 존재를 보장해 줄 수가 있어. 근데 지금 0이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건 거짓인 거야. 이 명제는 거짓이야. 왜냐? 얘가 0이 아니다? 그러면 존재해요. 얘가 0이다?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누기로 표현될 때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3번만 쓸 거야. 일단 보고. 자, 얘는 리미트 한 다음에 x가 a로 갈 때 fx. 나누기 리미트 한 다음에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 니까 얘가 알파, 베타라고 했으면 이게 알파 나누기 베타. 그냥 베타분 알파 쓸까? 이걸로 수렴이라고 하면은 어디서 틀린 거예요 지금?
어디서부터 틀렸을까? 야 수렴하네. 베타민 알파 수렴하네. 어디서 틀렸을까? 모르겠어요? 따라서요. 수렴하면 분리할 수 있다. 근데 나누기 할 때는 뭐가 0이 아니어야 여기 지금 분리 0이 아니어야 분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막 틀린 거야. 여기서 틀린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얘는 거짓이야 그래서 극한이 1000이 아니기 때문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만약에 문제를 이렇게 낼 수도 있잖아. 이 명제가 거짓이다. 이 명제를 참으로 만들려면 어떤 조건을 추가해야겠는가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베타라고 했을 때 베타가 뭐가 아니다만 있으면 되는 거야? 0이 아니다라는 조건 붙으면 참이 되는 거야.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 4번, 5번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지워도 되니? 자, 봅시다. 존재한다, 존재한다, 갑자기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 부정적인 표현은 우리 명제의 대우로 판단해도 똑같은 결과겠죠? 자, 대우를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실수하기 딱 좋아요. 자, 하나는 괜찮아. 그럼 대우니까 얘가 뒤로 가고요. 이 부분이 앞으로 올 텐데, 자, F가 존재하지 않고 G가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그런 뜻이죠? 이거 부정은 뭐가 될까요? 뒤집으면 적어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집합기호로 따지면 F 존재, 교집합 존재하지 않는다, G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의 부정을 보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F가 존재하거나 하고 집합, 드물어간 법칙을 뒤집히는 거지. 그래서 G 존재니까 이거는 합집합은 또는의 얘기죠. 또는 적어도 하나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얘의 대우를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F, G 적어도 하나 존재하면 F 곱하기 G도 존재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똑같아요. 이렇게 대우로 해석을 잘해야 돼. 자, 그럼 얘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보장해줄 수 있을까? 없을까? 따라하세요. 두 수렴으로? 한 수렴 보장. 지금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했으니까 F만 존재할 수도 있고 G만 존재할 수도 있잖아. 그럼 보장해줄 수가 없죠. 항상 보장해줄 수 없으니까 틀린 명제가 되겠지. 거짓이에요, 거짓. 자, 그러면 밑에 거 원하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 대우 표현 한번 써보세요. 대우로 바꿔준다면, 자, 저보다가 존재하는 합집합이라고 그랬죠? 그럼 뒤집으면 교집합이 돼야겠지? 너도 참 귀찮은 게 없구나. 직방이야. 그래. 얘들아, 내가 좀 열이 많아. 그래서 내가 벚꽃 수업을 할 수 없으니까 너네가 좀 이렇게 몸을 좀 잘 걸쳐주세요. 부탁 좀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명제 판단은 수에서는 이 정도만 좀 조심하면 되고요. 따라하세요. 두 수렴으로 한 수렴 보자. 애초에 그거 하나 수렴한다고 좋고 뭐 다른 거 막 수렴하냐? 극한 존재를 보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냥 애초에 두 개는 줘야 돼. 자, 이제 우리가 따라하세요. 수렴하면 분리하고 아니다. 잘못 말했다. 따라서 수렴하면 대입해서 계산할 수 있다. 우리가 함수의 극한의 성질 두 번째 의미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와 개꿀이야. 그래프 안 그려줄게. 그래프 안 그려도 그냥 계산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어떤 복잡한 극한식이 있어? 구하고 싶어? 그럼 일단 따라서 대입하고 관찰한다. 뭘 관찰하냐면 모양을 좀 관찰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제곱 플러스 3 이런 극한을 조사하세요. 그러면
뭐 극한이 있는지 없는지 관찰하라는 얘기인 거지. 자, 이걸 구해라라고 하면은 플러스 이렇게 볼게요. 우극한을 조사하세요. 자, 그러면 대입을 일단 해보는 거야. 대입하면 분모는 몇에 가까워질까? 1 이렇게 그대로 x자리 1 대입해. 그럼 몇이에요? 0 분해한 다음에 1 그대로 집어넣으면 분자는 몇이에요? 4. 이렇게 되니까 분모가 0이면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말이 돼요. 왜냐? 얘는 0이 아니라 따라서 0에 가까운 수. 정확히는 0에 가까운 양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무한소라고 불러요. 무한대는 한없이 큰 상태죠. 얘는 한없이 절대값이 0에 가까워지는 양수. 무한 소라고. 왜냐면 얘가 1보다 조금 크거든. 1보다 조금 큰 1.0001에서 1 뺐으니까 0.0001 가깝지만 양수. 이거는 정확한 값이 없어요. 0에 가까워지는 상태인 거야. 그래서 0은 아니거든. 어쨌든 0에 가까워지지만 0은 아니야. 그래서 0분의 4 하면은 이거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한없이 커지는 상태가 돼요. 왜냐? 그럼 직관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자, 분모가 점점 작아지는 케이스를 가정을 해볼게. 1분의 4 이렇게 되면 이거 몇이죠? 4. 얘 10배씩 내가 줄여볼게. 그러면 0.1분의 4 하면 몇이죠? 40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40이야. 자, 0.01분의 4 하면은 뭐가 되는 거죠? 400이죠? 그 다음에 0.0001분의 4 하면 공이 하나, 둘, 셋, 넷이니까 4만 이렇게 되니까 분자는 그대로인데 분모가 절대값이 한없이 작아지면 전체 분수값은 어떻게 된다? 계속 엄청 커지는 거. 그래서 0.000001분의 4 하면 엄청 큰 값이 되는 거죠. 한없이 커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계속 작아지고 있으니까 전체 값은 계속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하세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 시골이 아니라 무한대로 이렇게 작성하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얘기고. 자, 근데 우리가 케이스가 되게 많아. 정확히는 0이 아닌 상수, 0, 무한대 사칙연산으로 조합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외워야 될 거는 딱 이렇게 4개만 외우면 돼요. 자, 이 4개는 뭘 의미하냐면, 자, 일단 x에다 전부 다 대입하고 관찰을 했을 때 모양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따라하세요. 확정형, 좀 줄여서 정형 이렇게도 불러요. 이거는 결과가 확실히 예측이 되는 거야. 아까 이거 분모가 영어로 분자가 양수분의 양수라서 무한대로 간다고 바로 그냥 끝 결정이 된 거야. 근데 어떤 케이스가 좀 애매하냐면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10승 마이너스 이렇게 일단 쳐보세요. 자, 대입해보고 모양 관찰해보자. 대입하면 분모는 몇 대니? 0 이렇게 되죠? 분자 몇 대요? 이렇게 되죠? 0분의 0이면 약분에서 1 이렇게 되는 걸까? 아닐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야. 직접 계산해보기 전에는 이게 0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0이 아니고 1이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무한대일 수도 몰라요. 해봐야 하는 거. 왜냐면 0분의 0인데 실제로 인수분해해보면 얘는 10 이렇게 나오겠네요. 10이 나오고요. 리미트하고 x가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이렇게 돼도 0분의 0꼴이거든. 근데 약분하면 분모 뭐가 되니? 그러면 다시 10 변형했지. 다시 대입해. 그러면 몇 분의 1인 거 확인? 2분의 1이 될 수도 있고요.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정확히 결과가 정해지지 않는다. 따라서 부정형. 그래서 부정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부정형 크게 4가지가 있어. 4가지가 있다는 거 알아야 되고 그 4개가 각각 뭔지 알아야 되고 4개를 각각 어떻게 다루는지까지 다 외워야 돼. 여기까지 괜찮나요? 오자마자 그냥 다 외워서 쓰고 나중에는 안 외워도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면 돼요. 구구단적으로. 너네가 뭐 3, 7, 20이라면 3도 뭐 이런 거 아니잖아. 20이잖아. 그런 느낌이 될 때까지 반복해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애들이 애매하는 거 몇 개만 써놨거든. 자, 처음 할 때 좀 애매할 수 있어요. 플러스 무한대 곱하기 어떤 양수 하면은 엄청 큰 애 2배 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 결과가? 엄청 크겠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음수 곱하기 양수니까 이제 음수여야 되고 엄청 커진 거 곱하기 양수 하면은 얘도 무한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상수분의 불만 무한대요. 한없이 커지는 애를 몇으로 나누든 얘가 10억 이래도 얘는 10억, 1000억, 10조 막 3000조 막 몇 해 막 이렇게 엄청 커지니까 어차피 의미가 없어. 상수는 애초에 비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부호가 양수라면 그대로 된다. 그 다음에 이 상수가 몇이든 분모가 한없이 커지면 아까 얘랑 좀 반대죠. 아니네. 네,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가 분모가 엄청 커져요. 분자는 그대로야. 그럼 분수값은 점점 뭐에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진다. 근데 얘는요 0에 가까워지는 거지 정확히 0은 아니야. 얘 따라서 무한수
이 무한소의 의미예요. 자, 여기 자, 여기다가 비교를 해놨어.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0이라는 식이 있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자, 따라서 극한식은 대입하고 관찰한다. 대입하면 뭐분의 몇골? 0분의 0골이잖아요. 근데 얘는 무조건 0이야. 얘는 부정형이 아니라 확정형이에요. 왜냐? 얘는 진짜 0이지. 진짜 0. 얘는 대입하면은 0인 것 같지만 정확히 0이 아니라 얘는 0에 가까워지는,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거를? 무한소야. 정확히 음수가 0 마이너스도 있지만 그냥 무한소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0.000001분의 진짜 0 하면 이거 결과가 뭐가 돼야 돼요? 이건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 0분의 5는 모르는데 진짜 0이고 진짜 얘는 진짜 0이었구나. 이거는 0이 가까워지는 거 무한소? 이게 진짜야. 무한소보다 0 하면 진짜 0인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x가 무한대로 가요. 무한대 곱하기 0 하면은 이건 여기죠? 무한대 곱하기 0? 애매해. 왜 애매하냐? 원래 이런 데 예시를 하나 더 줄게요. 안 들래. 뒤에 있으니까 뒤에서 할게요. 자, 얘가 대입 관찰하면 무한대 곱하기 0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애거든 원래는. 근데 지금 얘는 진짜 0이에요. 진짜 0. 3,000원 곱하기 0에도 몇이야? 3,000회 곱하기 0에도 그냥 몇이야? 이거 진짜 0이고 무조건 0이 나와요. 요것만 좀 너네가 능력의 방식을 요것만 표시를 해보세요. 무한정 씁니다. 무한정은 정확히는 한없이 0에 가까워지는 양수를 말을 해요. 0보다 큰데 0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 무한대처럼. 그런 느낌이고, 기호로 표현하면 x가 0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무한소를 간단히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도 표현해 줄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무한대분의 1에서 0이 가까워지고 있죠? 이걸 무한소로 정리를 해요. 시험에 나오고 이런 내용은 아니고.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너희한테 얘들아 극한식 계산 어떻게 해? 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따라하세요. 극한식의 계산은 대입하고 관찰한다. 대입하고 관찰했을 때 결과가 딱 보이면은 뭐라 그랬죠? 이름이? 확정형. 그럼 끝. 이거 답으로 쓰면 돼요. 이거 딱 보면 0으로 갈 것 같은데 0이 답이에요. 무한대로 발산하겠대? 무한대가 답이야. 확정이 안 되는 네 가지 형태를 뭐라 부른다 그랬죠? 부정형은 딱 봤을 때 판단이 안 돼. 그래서 식을 좀 변형을 시켜줘야 돼요. 식 변형을 해서 새로운 식을 만들었잖아? 변형한 식 또 대입을 해요. 변형하는 거에 대입하고 어떤 모양인지 봐. 정형이다? 그럴 때. 근데 아직도 부정형 꼴이네? 그러면 또 뭐 해야 돼? 식변형. 식변형에서 새로운 극한식을 얻었어요? 또 뭐예요? 대입을 해요. 꼴 관찰을 해봐요. 뭐가 될 때까지? 확정형 될 때까지. 또는 정형 될 때까지 계속 식변형, 대입 관찰, 식변형, 대입 관찰 계속 해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이거 이름만 한번 얘기하고 각각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따라하세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 없는지 이따가 예시로 봅시다. 자, 따라하세요. 0분의 0꼴? 0분의 0도 우리가 정확히 판단이 안 돼요. 따라하세요. 무한대 곱하기 0꼴? 이것도 판단이 안 돼요. 따라하세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똑같으니까 0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얘가 더 큰 무한대면 무한대로 하고, 얘가 더 큰 무한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하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도 정확히 판단이 안 된다. 한번 넘어봅시다. 자, 이제 각각의 예시들을 직접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자, 첫 번째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요. 얘를 식변형을 해서 우리가 다시 대입 관찰한다 그랬잖아. 변형하는 기본적인 방법이야. 따라하세요. 분모의 최고차함으로 나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세 개, 뭐야? 기본적인 건 요 세 개고, 얘는 그 예시로 내가 그 발상적인 유형이 있어가지고 그냥 헷갈릴 것 같아서 나오는 거예요. 자, 예를 볼게요. 따라하세요. 극한식의 계산은 대입하고 관찰한다. 대입하면 무한대 빼기 7하면 뭐가 될까? 무한대. 엄청 큰 거예요. 7 빼봤자 엄청 클 테니까 무한대. 자, 대입하면 여기 무한대 이렇게 되겠죠? 얘도 대입하면 뭐가 돼요? 그럼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하면 뭐가 될까? 거기 1 빼도 뭐야? 그럼 얘는 뭐분의 뭐꼴? 무한대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얘도 볼까요? 대입하면 여기 뭐가 되죠? 무한대 빼기 1 무한대. 얘도 뭐가 돼요? 얘도 무한대 플러스 4 해도 얘도 무한대면 무한대. 마찬가지로 얘도 무한대면 무한대예요. 근데 계산을 해본 결과가 달라요. 무한대면 무한대는 부정형이라고 그랬죠? 대입 관찰한 걸로만은 판단이 안 돼. 그래서 식을 한번 변형을 해줄 건데, 기본 세팅은 따라하세요. 분모의 최고차함으로 나눈다. 그러면 지금 분모가 몇 차야?
1차죠. 그리고 x로 나눠. 1차씩 x로. 자, 그럼 리미트하고 x가 뭐하러 갈 때,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써볼까요? 1-x분의 7분의, 일단 봐. 3x 플러스 2 마이너스 x분의 1. 새로운 극한식을 만들어 변형했죠? 따라서 극한식 계산은 대입하고 관찰한다. 또 대입해요. x에 무한대 집어넣으면 얘는 상수니까 그냥 1. 무한대문에 상수하면 뭐가 될까? 0. 이 무한수가 돼요. 무한대문 1하면 얘는 뭐가 돼요? 0. 얘는 뭐가 될까요? 무한대. 무한대 플러스 2니까 분자는? 분모는 1. 그러면 1분의 무한대 꼴이라서 뭐가 될까? 무조건 무한대로 확정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정형인데 여기서 끝내면 돼요. 이해되니? 자, 두 번째도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분모가 몇 차니? 그럼 뭐로 분모 분자를 나누는 거야? x제곱 리미트 한 다음에 x가 무한대로 갈 때 2-x제곱분의 1분의 이거 너네 안 써도 되지 않냐? 할 줄 알잖아. 이것만 이따가 쓰세요. 이따 설명. 5 플러스 x분의 2 플러스 x제곱분의 4 식 변형했죠? 또 뭐 해야 돼? 대입 한번 관찰해봐야 되죠? 대입하면 얘 뭐가 된 무한? 무한소. 그러니까 0. 얘도 무한 소. 얘도 무한 소하니까 차수가 똑같을 때는 결국에는 최고차항들 빼곤 다 무한소가 돼.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 B로 수렴하게 되는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몇 분이면? 자, 지금 얘는 분모가 차수가 좀 더 높네요. x제곱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x제곱분의 1분의 x분의 6 마이너스 x제곱분의 5 1 무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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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얘는 1분의 0이라서 몇이 되는구나? 확정형이 같아요. 변형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이제 확정형이 되는 대입 관찰을 했을 때.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죠. 무한대문에 무한대 꼴일 때는 수투에서는 차수만 보고도 미리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원리는 최고차항 나눈 다음에 계산을 해본 거지만 결과는 그냥 바로 쓸 수 있어야 돼요. 분자가 차수가 높잖아? 그러면 이 분모의 최고차를 나눴어. 근데 얘가 아직 차수가 1차 이상이 돼요. 그러면 얘는 이제 무한소 되고 나면 얘 최고차항 개수만 남는데 얘는 아직 x가 남아있어서 무한대로 가거나 최고차항 개수에 따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돼서 뿔마 무한대로 발산하게 돼요. 그래서 부호에 따라 뿔마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고 차수가 똑같으면은 최고차항 개수들만 딱 나고 나머지 무한소가 된다 그랬죠? 따라서 차수가 같으면 최고차항 개수비로 수렴. 그리고 만약에 분모가 높으면은 분자는 최고차항 개수만 남는데 분자는 전부 다 무한소. 그래서 몇으로 수렴? 그럼 너네가 이걸 알아야 돼. 리미트 한 다음에 G분의 F 분수꼴이 있었어? 분수꼴이 있고 이게 0이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0이었다? 차수가 어때? 분할까지 봐봐. 차수 어땠다는 얘기야? G가 차수가 컸구나. 몇 차인지 몰라? G가 차수가 컸구나. 이게 만약 3이었다? 그럼 일단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했죠? 0, 무한대 0이야.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했다? 차수가 어땠구나. 같았구나. 그럼 예를 들면 여기가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일단 분모가 2차네? 분자 몇 차였구나? 2차였구나. 그리고 개수비 1분의 얘 2차 개수가 3이니까 얘 몇 x제곱으로 시작했겠네. 3x제곱. 이렇게 하는 게 다음 시간에 배울 함수겠죠.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봤죠? 셋 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데 어떤 거는 발산, 어떤 거는 0으로 수렴, 어떤 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직접 그냥 차수만 보고도 우리가 비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거 암산 쓱싹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루트가 들어가 있어요. 자, 대입 관찰해보면은 루트 안쪽에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빼기 1이니까 뭐분해? 무한대분의 뭐예요? 무한대. 자, 근데 분모의 최고차가 나눠졌는데 분모 최고차가 몇 차야? 1차. 이 루트 2차가 무조건 1차로 보면 안 되지만 1차로 간주하는 거죠. 1차를 생각하고 얘 최고차항을 상수항으로 만들기 위해서 루트 x제곱을 나누려면 분모 분자에 뭐를 나누면 되죠? x로 1차로 나눠주는 거죠. 1차로 간주해서. 그럼 얘가 리미트 한 다음에 x가 야, 종민아. 신경이 하나도 안 좋다. 다 아는 점인데 안 지웠냐?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x제곱 나눴으니까 1 플러스 뭐가 되죠?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분자는 뭐가 되겠니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고차항 1과 6을 제하면 전부 무한소로 가니까 루트 1분의 6해서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여기 너무 잘 알고 있네요. 얘 루트 안쪽 얘는 몇 차로 간주하면 된다고요? 2차로 간주하고 개수를 비교한다.
주의할 건 저 루트 안쪽에 개수가 2였으면은 개수비를 보면 루트 2가 된다는 걸 조심을 해야겠지? 예를 들어 이렇게 이따 쳐보세요. 그러면 최고창이 1차분의 1차니까 개수비로 수렴하겠죠? 분모의 최고창 개수 몇이라고 써야 돼? 4 나오면 루트 4 이렇게 조심해. 네. 이것만 조심하면 되겠지? 이것만 쓰세요. 이것도 안 써도 되네. 1처럼 간주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얘가 제일 중요해요. 따라서 0분의 0꼴. 0분의 0꼴은 참고로 우리 미분에 나오는 미분 개수가 0분의 0꼴을 극한식인 거고 숫자랑 미적분에서 되게 많이 쓰이니까 0분의 0꼴은 진짜 잘 다뤄야 돼. 자, 우리 아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따라서요. 분모의 최고차항은 나눈다. 0분의 0꼴은요. 따라서 통분, 유리화, 인수분해, 후약분. 줄여서 이렇게 부를 거야. 우리가 0분의 0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따라서 통, 유, 인 이렇게 통유인 이렇게 한다고 할게요. 통분, 유리화, 인수분해 중에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식 모양 보고 그냥 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적당히 약분해서 왜 약분을 하냐면 0이 되잖아? 0이 되는 원인이 분명히 있어. 예를 들면 보세요. 자, 극한식 계산은 뭐하고 뭐한다? 대입하고 관찰한다. 대입하면 분모 몇이야? 0. 왜 0일까? 누구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서? 자, 대입하면 몇이에요? 0. 왜 얘가 0 됐을까? 누구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서? 그럼 인수분해서 0이 되는 원인을 좀 제거를 해주면 되는 거야. 약분해서. 루트도 마찬가지야. 유리화 해보면 사실은 x-1이 있어서 0이 됐던 거야. 그래서 인수를 뽑아내서 소거를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이건 안 할게. 그냥 이거 인수분해하면은 이게 약분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해가지고 식 변형한 다음에 대입하면 확정형으로 바로 끝나니까 안 할게요. 반복수를 했을 테니까. 자, 이거는 얘를 뭐 하고 싶게 생겼어? 이거 통분할 거 있어 없어? 통분은 분수에 더 샘플 때 쓰는 거니까 통분은 아니죠? 루트인데 뭐 할 생각부터 해보면 좋을까? 유리화. 그래서 유리화하면은 안 된다. 유리화하면은 그냥 계산하세요. 자, 이것도 센 상냥이도 있어가지고 예시로 넣을까 하다가 그냥 부분만 딱 잘라서 넣었어요. 자, 이거 대입 관찰해볼게요. 대입하면은 0, 0, 0, 0이니까 1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1, 0분의 0꼴이죠? 0분의 0꼴은 우리가 뭐뭐 중 하나 하면 된다고요? 통분, 유리화, 인수분해. 따라하세요. 통분, 유리화, 인수분해. 네, 뭐 해야 될 것 같아? 일단 루트 있으면 유리화 해야지. 근데 분모 분자 둘 다 있잖아요. 0이 둘 다 0 되잖아? 그러면 분모 분자 통째로 한 번에 해버리는 게 좋아요. 보통 둘 다 하는 게 맞아. 자, 그럼 나 어떻게 할 거냐면은 하나씩 해줄까? 하나씩 할게요. 네, 처음 너네 보는 거니까. 자, 분자부터 유리화를 시켜줄게요. 무리식이니까 유리식으로 만드는 유리화를 할게. 자, 그러면 분모는 일단 그대로 놔야 되죠. 루트 x가 0으로 갈 때 루트 1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x 1 플러스 x 분해한 다음에 유리화하면은 안쪽 제곱 빼기 안쪽이 안쪽 제곱 아니지? 안쪽 빼기 안쪽이 되겠죠? 그럼 1 마이너스 x제곱은 1 마이너스 x 빼면 1 없어지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되나요? 계산 실수 내가 많으니까 너네가 잘 해줘야 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루트하고 1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웨이지 바뀌는 거죠. 플러스 루트 1 마이너스 x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식변형했죠? 그럼 또 뭐하고 뭐 해야 돼요? 대입하고 관찰해봐야 돼. 그럼 여기 대입해보세요. 0용 대입하면 0이죠? 0용 대입하면 여기 또 0이죠? 0용 대입하면 이제 여긴 0 아니야. 몇이에요? 1 플러스 1 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죠? 자, 얘는 지금 처음으로 0이 아닌 값을 수렴하는 게 나왔어. 따라하세요. 0이 아닌 값이 전체식에 곱하기로 연결 되면 그럼 얘를 우리가 실수배로 볼까요? 따라서 실수배는 빼낼 수 있다. 이게 몇 수로 수렴한다 그랬지? 2분의 1 밖으로 빼내고 시작해 돼. 식을 점점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복잡한 식일수록. 자, 그 다음에 이제 얘 0분의 0꼴 또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 분모를 또 유리화 해주면 되지 않을까? 자, 분모에 유리화해주면은 2분의 1 리미트 x가 0을 갈 때 얘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1 플러스 x제곱에 1이 없어지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하고 1 분해한 다음에 루트 1 플러스 x제곱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x 식 변형했죠? 또 뭐하고 뭐 해야 돼요? 대입하고 관찰, 식물 관찰해보면 이거 근데 0분의 0꼴이긴 하거든? 뭐가 되게 생겼는데 딱 보니까 약분하면 몇이에요? 이렇게 되죠? 얘는 0, 0 대입하면 몇이 되겠네요? 2로 수렴하죠? 그럼 정형 마이너스 2니까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답은 마이너스 이렇게 수렴하는 확인할 수 있고 분모 분자 둘 다 무리식이고 둘 다 0 된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안 하고 한 번에 분모 분자를 동시에 유리화를 하면 돼요. 자 그럼 유리화 동시에 한 걸로 너네는 필기를 한번 하고 나올게. 자 해볼게요. 자 일단은 유리화 했을 때 결과부터 써봅시다. 이거 유리화 했다고 치면은 여기 분자에 뭐만 남아야 돼? 마이너스 x제곱에서 1 없어지고 그리고 플러스 이렇게 남겠죠? 그리고 얘도 유리화 했을 때 결과만 얘도 써버리고 어떻게 되죠? 아까 이렇게 됐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루트 여기 부호 반대로 바뀐 걸 한 번에 써주면 돼요. 그럼 밑에는 이제 분자께 남겠죠? 1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x제곱 플러스 루트 1 마이너스 1 플러스 x 이렇게 해놓고 약분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주고 대입하니까 여기 이렇게 막 푸는 게 제일 빠르겠죠? 너네 시험 때 이렇게 풀어야 돼 이런 거. 이거 필기하고 네, 요거 하고 잠깐 쉽시다. 이거 하고 쉬고 있어요.